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네, 제주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조금 전에 끝났는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부경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시작해 조금 전 마쳤습니다. 직무유기와 공전자 기록 위작 등의 혐의를 받는데요. 불구속 상태였던 부경장은 취재진을 피해 정문이 아닌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쪽문으로 출석했습니다. 부경장은 현재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해 법원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부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미란 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2시간여 만에 당사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허위 종결했습니다. 또 지난달 초엔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도 장 씨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종결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는데요. 두 사건 모두 부경장이 경찰서 실종팀에서 혼자 당직 근무를 하는 과정에 신고가 접수돼 셀프 종결 처리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부경장은 어제 체포 적부심이 인용되면서 풀려난 상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긴급 체포된 부경장은 오늘 불구속 상태로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은 부경장이 청구한 체포 적부심을 인용하고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부경장의 소재가 계속 파악됐던 만큼 긴급 체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체포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으로 부경장이 받는 혐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부경장은 다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나 저녁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경찰은 허위 종결 의혹과 관련해 사건 처리와 지휘 보고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인 실종 사건의 수사 체계 등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이번 사안의 실체 규명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지방법원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기강회의와 무책임을 지적하며 경찰개혁기구 구상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이 대통령이 경찰개혁을 지시했다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기강회의와 무책임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 처리와 관련한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통령은 앞으로 경찰이 국가기구 가운데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은데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면서 경찰개혁기구의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이 경찰개혁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찰이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한다는 언급은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로 경찰 권한이 더 커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면서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선 직원의 잘못을 그 직원의 문책하는 것만으로 끝낸다면 지휘 책임이 왜 필요하겠느냐며 꼬집으며 지휘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고 조직 관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저녁에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 새 지도부의 만찬이 예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민주당 당권 경쟁을 벌였던 김민석 대표, 정청래, 송영길 의원과 만찬 간담회를 했는데요. 엿새 만에 이번엔 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합니다. 이 자리에는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난 당대표 후보자들과의 만찬이 전당대회 경쟁 과열로 인한 당내 갈등 해소 차원에서 이뤄졌다면 오늘은 당정 간 결속을 다지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 주말 고위당정협의회 주요 의제였던 부동산 세제 개편안 수정 방안이나 형사소송법 개정안 후속 조치, 또 내년도 예산안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입법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어서 오는 28일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면서 당정 간 화합을 다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많이 덥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강원 산간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네, 18호 태풍 사우델은 금요일쯤 중국으로 상륙해 우리나라에는 주말 이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날씨 상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오늘도 무척 더운데요.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고요? 네,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머무는 데다 남쪽에서 후텁지근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이 특히 덥습니다. 경남 양산과 창원이 36.7도까지 올랐고 밀양과 김해, 경북 경주 등의 최고 기온이 36도 안팎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원 산간을 제외한 사실상 전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 동쪽 지역과 오산, 평택, 양평 등 경기도 일부, 경북 대부분 지역, 대구, 울산, 광주 등에는 폭염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에는 최대 60mm가 예상됩니다. 목요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낮아지겠지만 당분간 평년보다 더운 날씨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태풍 사우델은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간접 영향이 있을까요? 네, 사우델은 강도 4의 매우 강한 태풍입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쪽 바다까지 와 있습니다. 대만 북쪽을 지나 금요일쯤 중국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력이 강한 탓에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면서 주변에 바람이 강해지고 기압계 변동이 커질 수 있습니다. 주말 이후에는 태풍이 남긴 수증기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경기 성남시에서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상수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김상수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은 경기 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앞으로 한 달 동안 게시됩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경기 성남시 길거리에서 자신의 과거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1973년생 52살, 이름은 김상수입니다. 지난 18일 경기 남부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상수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경기 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게시 기간은 다음 달 24일까지 한 달 동안입니다. 김상수는 지난달 5일 경기 성남시 상대원동에서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체포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며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 직후 자해한 탓에 한 달 넘게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형량 낮추는 법을 미리 검색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조사에 대비한 허위 진술을 꾸미며 엄벌을 피하려고 준비해 온 겁니다. 또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스토킹 사건이 송치됐다는 문자를 받은 당일 흉기를 구매하거나 새벽 시간 피해자 직장 앞에서 배회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김상수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국세청이 황제 사택을 제공한 법인들 가운데 세금 탈루 혐의가 중대한 50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 법인은 서울 한남동에 200억 원대의 고급 주택을 취득하고 100억 원대 호화 증축, 인테리어 공사까지 회사 돈으로 사주 일가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탈루 혐의 금액만 1조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인석 기자, 자세한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국세청이 사주 전용의 황제 사택과 관련해 총 1조 9천억 원의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중대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사적 사용 업체 50개가 조사 대상입니다. 유형별로는 사주일가 거주형이 28개, 부동산 투기형 5개, 별장형이 17개입니다. 국세청은 이들 법인이 사주일가의 부동산 사적 사용과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 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 행태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탈루 혐의를 받는 법인들은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핵심지에 위치한 고가주택을 사주일가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법인명의 고가주택을 이용해
사주 일가가 다주택과 대출 규제를 회피하거나 직원 복지 명목의 휴양지와 고가 콘도를 사주 일가 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한 조사 대상 법인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200억 원대의 고급 주택을 취득하고 100억 원대 호화 증축 인테리어 공사까지 회사 돈으로 사용해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인건비 형식으로 200억 원의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했습니다. 또 다른 조사 대상 법인은 40억 원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하이엔드 빌라를 전입 신고도 하지 않고 사주 전용의 황제 사택으로 사용하게 하고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를 위해 해외 고급 레지던스 임차 비용을 대납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산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은 사업과 무관한 서초구 반포동에 40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사주 일가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해당 아파트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와 관리비, 인테리어 공사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국세청은 일시 보관과 계좌 조회, 포렌식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사적으로 이익을 취한 사주는 과세 처분하고 조세 포탈과 거짓 세금 계산서 수수 등 조세 범칙 행위가 적발되면 조세법 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되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들에 대해서는 탈루 혐의를 분석해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